한 명의 축구 선수가 수백 명의 미군 병사들 앞에서 충격적인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미국 조지아주 포트 미군기지 한미 군사교류 행사장에서 벌어진 전례 없는 상황에 손흥민의 연설이 시작되자 기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행사장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를 전공한 마크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군들의 심리 담당 장교로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 근무하게 된 건 8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한미 친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왔지만 그날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는 봄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기지 내 대형 강당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교류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죠. 이번 행사의 특별 게스트는 손흥민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우리 병사들에게 동기부여 강연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런 행사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젊은 병사들에게 스포츠 스타의 이야기는 분명히 좋은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병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또 아시아계 연산에 축구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라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는 이런 반응이 단순한 관심 부족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행사 당일 오전 강당은 500명의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이미 도착해서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지만 긴장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돌고 있던 이야기들 말이에요. 아시아 선수가 뭘 안다고 우리 문화를 이해나 할까라는 선입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더 심각한 건 일부 병사들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기지 사령관의 개회사가 끝나고 손흥민이 무대에 올랐어요. 박수는 나왔지만 뭔가 형식적이었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강연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손흥민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지만 강당 뒤쪽에서 들려온 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낮은 비웃음 소리였어요. 스포츠 스타가 군인한테 뭘 가르친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이 행사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도전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흥민도 분위기를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죠. 15분 정도 강연이 진행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강당 뒤편 문이 열리더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어요. 깜짝 방문이었죠. 순식간에 강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트럼프, 트럼프, 구호가 터져나왔죠. 손흥민은 잠깐 당황한 듯 했지만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트럼프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트럼프는 병사들의 환호를 받으며 무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손흥민과 악수를 나눴죠. 좋은 강연 계속해보라고라며 마이크를 넘겨줬어요. 하지만 이미 병사들의 시선은 모두 트럼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단상은 순식간에 그림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일부 병사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트럼프가 온 이후로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마치 이제 진짜 중요한 사람이 왔으니 빨리 끝내라는 식이었죠. 저는 행사 책임자로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손흥민은 다시 강연을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집중력은 완전히 흩어져 있었고 일부는 아예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행사가 완전한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 이후 강당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8년간 기지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극명한 온도차를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이 손흥민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트럼프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지만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곧바로 평상심을 되찾았지만 이런 상황이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트럼프는 무대 한쪽에 서서 손흥민의 강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정중한 모습이었지만 병사들의 관심은 온통 그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하거나 트럼프가 조금만 움직여도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손흥민의 목소리는 점점 공허하게 들렸죠.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고 계신 일은? 손흥민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강당 중간쯤에서 들려온 속삭임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언제 끝나냐 이거? 트럼프 말씀 듣고 싶은데. 목소리가 작았지만 고요한 강당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는 크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행사 책임자로서 이런 무례한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막막했죠. 자칫 더 큰 소동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손흥민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병사들의 태도였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있거나 아예 등을 기대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어요. 평소 다른 연사들의 강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몇몇은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면서 배운 것은 팀워크의 중요성이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축구랑 전투가 같다고? 말이 되나?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병사를 찾아 시선을 돌렸지만 누가 말했는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주변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물론 전투와 스포츠는 다릅니다. 하지만 동료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말을 하다가 잠시 멈췄어요. 강당 앞쪽에 앉은 몇몇 병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웃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어요. 더구나 트럼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트럼프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손흥민의 강연을 들었지만 병사들에게는 그것조차 다르게 해석됐나 봐요. 트럼프도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라는 속삭임이 또 들렸거든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측들이 병사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자신의 축구 경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 자랑이네. 다른 병사가 맞장구 쳤어요. 여기서 무슨 프리미어리그 얘기야. 이런 반응들이 손흥민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그의 표정에서 잠깐 흔들림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지만 이번에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중간쯤 앉은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들어야 하냐, 이거? 트럼프 연설이나 빨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강당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죠. 손흥민의 강연이 20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병사들이 집중해서 들을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하품을 하는 병사들이 눈에 띄었고 일부는 아예 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모습을 트럼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더니 손흥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달라는 손짓을 했죠. 병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드디어 트럼프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트럼프에게 건네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손흥민에게 돌려주는 거였어요. 우리 병사들에게 한마디 더 해보라고.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손흥민을 더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 결과가 됐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트럼프의 말을 기대했는데 다시 손흥민의 차례가 된 거였으니까요. 실망감이 눈에 보였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어요. 손흥민은 마이크를 다시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한 상황이었고 병사들의 관심도 떨어진 상태였어요. 더구나 트럼프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할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강당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500명의 병사들이 모두 손흥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들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끝내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죠. 저는 행사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트럼프가 마이크를 다시 건네주는 순간 강당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손흥민은 마이크를 받아들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미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트럼프의 선의로 인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가중된 거였거든요. 병사들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트럼프의 즉석 연설을 기대했던 그들에게는 다시 손흥민의 차례가 온 것이 달갑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시선에서 또 들어야 하나라는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강당 뒤쪽에서는 의자에서 몸을 움츠리는 병사들도 보였어요. 손흥민이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처음에는 말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길어지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강당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기침소리나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어요. 손흥민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마이크만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20초.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작은 목소리로 뭐 하는 거야?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 안 하네라고 속삭였어요. 그 소리들이 고요한 강당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트럼프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흥민을 바라봤어요. 30초가 넘어가자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손흥민의 침묵은 이제 의도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왜 그러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그 순간 혹시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몸이 안 좋은 건 아닌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강당 중간쯤에 앉은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러다가 언제 끝나냐?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적 속에서는 충분히 들릴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주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40초째 손흥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뭔 일이야? 마이크 고장났나? 그 같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저는 무대로 올라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자칫 더 큰 소동이 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제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역시 별거 없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한 거였지만 그 한마디는 마치 방아쇠 같은 역할을 했어요. 주변 병사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동조하는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손흥민의 침묵이 50초를 넘어가자 이제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당을 지배했습니다. 트럼프는 손흥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손흥민의 표정을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당황스러운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모습이 병사들에게는 다르게 보였을 거예요.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강당 앞쪽에 앉은 몇몇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이게 뭐야? 라는 의문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계를 보며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팔짱을 끼고 등을 기댔어요. 1분이 다 되어갈 때 웅성거림은 더 이상 속삭임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 하는 거냐 진짜? 말을 해야지. 같은 소리들이 강당 곳곳에서 들려왔죠. 저는 행사 진행자로서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끝내지. 그 말에 몇몇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웃음은 아니었지만 상황을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어요. 손흥민도 분명히 들었을 텐데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뭔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마 괜찮은지 묻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다시 입 가까이 가져갔지만 여전히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불편함은 이제 숨길 수 없는 수준이 됐어요. 의자를 삐걱거리며 자세를 바꾸는 소리, 작은 한숨 소리, 시계를 보는 소리들이 강당 곳곳에서 들려왔죠. 누군가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불만을 표출했고, 다른 누군가는 차라리 트럼프가 말씀하시지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무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구나 트럼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기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개입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망설여졌습니다. 1분 10초가 지났을 때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심장을 멈춰 세웠어요. 뭔가 준비를 안 해온 것 같은데? 그 말에 주변 병사들이 작게 웃었어요. 비웃음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조롱의 기미가 섞여 있었죠. 손흥민의 침묵이 계속되자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 좀 더 직접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내려가면 안 되나? 시간 낭비 같은데. 같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면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손흥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500명의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실망이 올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강당의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어요. 병사들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불편함과 실망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트럼프조차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행사 책임자로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1분 15초의 침묵이 흐른 뒤 손흥민이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과하며 내려갈까요? 강당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었어요. 트럼프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손흥민은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됐죠. 또 안 하나? 진짜 뭐 하는 거야? 그 같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개입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손흥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마이크 때문에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들렸죠. 저는 그가 말을 시작하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강당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영웅이라 부르지 않는다고요?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강당 곳곳에서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 같은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미 불편했던 분위기가 이제는 적대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도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며 손흥민을 바라봤어요. 그 표정에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읽을 수 있었죠. 병사들 중 몇몇은 이미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한 거였죠. 하지만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분이 그보다 더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문장이 이어졌을 때 강당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영웅이라는 거창한 칭찬 대신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무게와 책임을 인정한 거였어요. 하지만 병사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강당 앞쪽에 앉은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웅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도 섞여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고개를 저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몇몇 병사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력이 많아 보이는 부사관들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생각하는 기색을 볼 수 있었죠. 아마 손흥민의 말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흥민은 잠시 멈춘 뒤 다시 말했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는 너무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신 일은 그런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한 설명이었죠. 병사들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야 손흥민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인 칭찬이나 격려 대신 그들의 현실과 책임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였어요. 영웅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인정과 존중을 표한 거죠. 하지만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될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강당 중간쯤에서 한 병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그 옆에 앉은 상급자로 보이는 병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만 좀 들어보자. 그 말에 주변이 다시 조용해졌죠. 손흥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축구장에서 뛰면서 박수를 받지만 여러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나오자 몇몇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공감하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뒤쪽에서 갑자기 뭔 소리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다른 누군가는 이상한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강당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트럼프는 팔짱을 끼고 손흥민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약간의 감탄을 읽을 수 있었죠. 아마 예상치 못한 접근법에 놀란 것 같았어요. 일반적인 동기부여 강연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거든요. 손흥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골을 넣으면 전 세계가 환호하지만 여러분이 나라를 지켜도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그 묵묵한 헌신이 얼마나 값진지를요. 이 말이 나오자 강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력이 많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이런 현실을 몸소 체험했을 거거든요. 화려한 조명 없이 박수갈채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젊은 병사들 중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점 손흥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표현이 특히 그들에게 와닿는 것 같았죠. 강당 앞쪽에 앉은 한 병사가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그러자 옆에 병사도 그러게, 우리 진짜 박수 못 받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병사들 사이에서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분위기도 남아 있었어요. 중간쯤에 앉은 몇몇 병사들은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갑작스러운 접근법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이미 험악해진 분위기에서 더욱 도발적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였거든요. 자칫 더 큰 반발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려 했어요. 트럼프가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뭔가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예상치 못한 깊이와 진정성을 느꼈을 거예요.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을 진정한 책임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앞서의 어색함과는 달랐어요. 뭔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침묵이었죠. 손흥민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강당에 흐른 정적은 앞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색하거나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뭔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고요함이었죠. 저는 무대 옆에서 병사들의 표정을 살펴봤는데 확실히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강당 뒤쪽에 앉은 한 부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 동료에게 조용히 뭔가 말했어요. 저는 그 입모양을 보고 맞는 말이다라고 한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자 주변 몇 명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앞쪽에 앉은 젊은 병사 몇 명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책임자라니 뭔 소리지?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예전처럼 비웃는 톤은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느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의미를 담아서요. 그러자 강당 분위기가 또 한 번 변했습니다. 트럼프의 박수에 따라 몇몇 병사들도 하나둘씩 손뼉을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저하면서 하지만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요. 강당 중간쯤에 앉은 한 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병사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죠. 책임자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험악했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요. 손흥민의 메시지가 정말로 병사들의 마음에 닿고 있었어요. 영웅이라는 거창한 칭찬보다 책임자라는 현실적인 인정이 더 큰 울림을 준 거였죠. 앞쪽에 앉아있던 젊은 병사 중 한 명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자 옆에 병사도 그러게, 영웅 소리보다 훨씬 좋은데? 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대화들이 강당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이제는 수십 명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걸 알았을 거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나이 많은 부사관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영웅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영웅적인 순간보다는 묵묵한 책임감으로 버텨낸 시간이 훨씬 많았을 거거든요. 손흥민의 말이 그런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 거였죠. 한 중령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본 부하들도 따라서 일어났죠. 계급을 불문하고 모든 병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책임감과 헌신은 계급과 상관없이 모든 군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으니까요. 트럼프가 손흥민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엄지를 들어 보였죠.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의 박수가 더 커졌어요. 트럼프가 인정한다는 건 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였을 거거든요. 강당 뒤쪽에 있던 한 병사가 큰 소리로 후아 하고 환호했어요.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따라서 환호하기 시작했죠.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냉소와 무관심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과 감동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를 다시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했죠. 하지만 그 짧은 말에도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병사들의 박수가 더 커졌고 이제는 거의 전체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행사 책임자로서 정말 뿌듯했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으로 바뀔 줄이야.
손흥민의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앞쪽에 앉은 젊은 병사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른 병사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책임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고도 자랑스러운 표현인지 말이죠. 박수가 1분 넘게 계속됐어요. 평소 군사 행사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죠. 병사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감동을 읽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격려나 칭찬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인정받았다는 기쁨이었을 거예요. 트럼프도 계속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런 접근법도 있구나 하는 감탄을 읽을 수 있었죠. 아마 평소 듣던 정치인들의 연설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을 거거든요. 손흥민은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린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지막 인사였죠. 그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박수뿐만 아니라 환호성도 들렸어요. 브라보! 잘했어! 그 같은 소리들이 강당 곳곳에서 들려왔죠.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축제 같았어요. 몇 분 전의 싸늘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완벽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였어요. 병사들의 박수와 환호가 계속되는 가운데 손흥민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트럼프가 그를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의 악수에 병사들의 환호는 더욱 커졌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잦아든 뒤 강당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병사들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감동과 함께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손흥민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트럼프가 그를 맞이했어요. 정말 대단했다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악수를 청했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트럼프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아마 예상치 못한 깊이에 놀랐을 거예요. 강당에서는 병사들 사이의 대화가 활발하게 시작됐습니다. 책임자라는 말이 정말 좋았어. 영웅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앞서 가장 냉소적이었던 병사들의 변화였어요. 강당 뒤쪽에서 야유를 보냈던 그 병사가 동료에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가 했는데 생각해보니 진짜 맞는 말이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거 맞잖아. 한 부사관이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장교님, 정말 좋은 행사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죠. 평소 형식적인 감사 인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행사가 공식적으로 끝난 뒤에도 병사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행사가 끝나자마자 빠져나가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여운을 즐기고 있었죠. 손흥민의 메시지가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 같았어요. 몇몇 병사들은 손흥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어요. 평소라면 연사와의 접촉을 꺼리는 편인데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며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죠. 손흥민도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따뜻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트럼프는 행사 마지막에 짧은 소감을 밝혔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다. 책임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손흥민을 향해 다시 한번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병사들도 그 모습을 보며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행사 정리를 하면서 병사들의 대화를 계속 들을 수 있었어요. 영웅이라는 말보다 책임자라는 말이 훨씬 와 닿았어. 그러게, 우리가 정말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 박수 없어도. 우리가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준 느낌이야.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한 젊은 병사가 선임에게 묻더라고요. 상사님, 정말로 우리가 책임자인가요? 그러자 그 상사가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없으면 누가 나라를 지키겠니?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강당 밖으로 나가면서도 병사들의 열띤 토론은 계속됐습니다. 손흥민의 메시지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진짜 생각할 거리를 준 거였어요. 책임과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 거죠. 기지 사령관도 저에게 따로 말을 걸었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행사 끝나면 다들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정말 달라요. 정말 그랬어요. 병사들이 이렇게 오래 여운에 젖어 있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손흥민은 떠나기 전에 저에게도 인사를 건넸어요. 좋은 행사 준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병사분들이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 냉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 거였죠. 그날 저녁 기지 내 게시판에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소감문을 올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평소라면 이런 행사 후에 소감문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한 병사의 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봤다. 영웅이라는 말은 부담스러웠는데 책임자라는 말은 자랑스럽다.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다른 병사는 이렇게 썼어요. 박수 없어도 묵묵히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돈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진짜 인정을 받은 느낌이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며칠 뒤 기지 내 분위기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병사들이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려왔어요. 손흥민의 메시지가 실제로 그들의 마음가짐을 바꿔놓은 거였죠. 부사관들도 달라졌어요. 한 부사관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후배들이 달라졌어요. 뭔가 더 의미를 가지고 일하는 것 같아요. 그날 강연이 정말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변화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심지어 타부대 장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다른 기지에서 연락이 와서 포트 스튜어트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던데 우리도 비슷한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손흥민의 메시지가 점점 더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아시아계 연사들에 대한 인식 변화였어요. 그 이후로 열린 다른 문화 행사들에서도 병사들의 참여도가 높아졌거든요. 편견이 줄어들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생긴 거였죠.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화려한 수사나 거창한 칭찬보다는 진실된 인정과 공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손흥민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준 거였어요.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AFN 군사방송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그날 행사에 대해 특집 보도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평소에는 일반적인 한미 친선 행사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AFN 기자가 직접 기지에 와서 취재를 했어요. 병사들의 반응이 이례적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단순한 동기부여 강연이 아니라 진짜 마음가짐의 변화를 이끌어낸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이죠. 병사들과의 인터뷰도 진행됐어요. 한 상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웅이라는 말은 너무 무겁고 부담스러웠는데 책임자라는 말은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자랑스럽게 들렸어요. 그 이후로 제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진정성 있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병사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영웅이라고 안 하지?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영웅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지만 책임은 매일매일 지는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대답들이 방송을 통해 전파됐죠. 며칠 후 AFN에서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됐어요. 제목이 한미 친선행사 역사상 보기 드문 기립박수였어요. 손흥민의 메시지와 병사들의 반응,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까지 상세히 다뤘죠. 저도 행사 책임자로 출연해서 그날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른 미군 기지들에서 연락이 쇄도했거든요. 우리 기지에서도 비슷한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손흥민 씨를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같은 문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버지니아의 한 기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그곳의 심리 담당 장교가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최근 우리 기지에서도 사기 문제가 있었는데 포트 스튜어트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묻더라고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기자가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미군 기지에서 손흥민의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던데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어떠셨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한국어로 그날의 감동을 전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기지 내부의 지속적인 변화였어요. 일회성 감동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부대원들 사이에서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키워드가 됐어요. 한 부사관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영웅이 아니야. 하지만 책임자야. 그 차이를 알겠니? 그러자 젊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손흥민의 메시지가 교육의 도구로까지 활용되고 있었던 거죠. 기지 사령관도 변화를 인정했어요. 원래 회의에서 최근 부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무에 임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행사를 계속 기획하자고 지시했어요. 다른 기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기지에서 장교 3명이 와서 우리의 행사 진행 방식과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답했어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었어요. 손흥민 씨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한 인정을 해주신 게 핵심이었죠. 병사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관련 문의가 들어왔어요. 심지어 해군 기지에서도 연락이 왔거든요. 육군 기지의 사례를 해군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군종을 넘나드는 관심이었어요. 가장 뜻깊었던 건 병사들의 자발적인 활동이었어요. 책임자 클럽이라는 비공식 모임이 생긴 거예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한 병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장교님, 그날 행사 덕분에 제 인생관이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복무했는데 이제는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됐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날 행사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됐어요. 기지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미 육군 본부에서 우수 기획 사례로 선정해서 포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지들의 이 사례를 공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 번의 행사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트럼프도 나중에 소셜미디어에 그날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정말 특별한 메시지를 들었다.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순간이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 포스팅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됐어요. 손흥민 본인도 그 후에 인터뷰에서 그날에 대해 언급했어요. 미군 기지에서의 경험이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줬다.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배웠다고 말했죠.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저도 뿌듯했어요. 몇 달 후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효과적인 한미 친선 행사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우리 행사가 대표 사례로 실렸어요. 그 사례집은 전 세계 미군 기지에 배포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번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배웠어요. 손흥민의 용기 있는 선택과 병사들의 열린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였죠.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됐어요. 그날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단순히 기지 전체 분위기만 바뀐 게 아니라 개별 병사들의 인생에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이클이라는 20대 초반 병사의 변화였어요. 그날 행사에서 가장 냉소적이었던 병사 중 한 명이었거든요.
축구가 우리랑 뭔 상관이야 라고 중얼거렸던 바로 그 병사였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제게 찾아온 거예요. 장교님, 저 대학교 진학 준비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날 손흥민이 한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어요. 책임자라는 말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손흥민의 메시지가 단순히 군 생활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은 거였거든요. 어떤 전공을 생각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떤 말이 사람들에게 진짜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거든요. 마이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기력하고 방향성 없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목표를 가진 것 같았어요. 비슷한 변화를 보인 병사가 또 있었어요. 제임스라는 흑인 병사였는데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대 회의에서 자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면서 자신있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임스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많이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니? 그러자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날 손흥민이 한 말을 계속 생각해봤어요. 책임자라는 게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임스는 계속 말했어요. 그전에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니까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져요. 제 의견도 말하고 더 좋은 방법도 제안하고 싶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감동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로드리게스라는 히스패닉 병사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가족 문제로 늘 고민이 많았거든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신데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늘 우울하고 의기소침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로드리게스가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장교님, 저 간병인 자격증 따려고 해요. 의외의 결정이었어요. 왜 갑자기? 하고 물어봤더니 그날 손흥민이 한 말이 계속 생각나요. 책임자라고 하면서요. 제가 우리 가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지 생각해봤어요. 로드리게스는 눈을 반짝이며 계속 말했어요. 전역하고 나서 어머니를 직접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가족들도 도와드리고 싶고요. 그게 제가 져야 할 진짜 책임인 것 같아요.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부사관들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존슨 중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평소 권위적이고 까다로운 편이었거든요. 부하들이 좀 무서워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날 행사 이후로 스타일이 달라졌어요. 한 번은 젊은 병사가 실수를 했을 때였어요. 평소라면 호되게 꾸중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얘야, 우리는 모두 책임자야.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도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존슨 중사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날 손흥민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책임자라는 건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을 나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하들도 책임자로 대우해 주려고 해요라고 답하더라고요. 기지 전체의 문화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위계 질서가 엄격해서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책임자라는 개념이 모든 계급에 적용되면서 수평적인 소통이 늘어난 거였죠. 한 번은 이병 한 명이 부대 운영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평소라면 내가 뭘 안다고라는 반응이 나왔을 텐데 이번에는 진지하게 검토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택됐어요. 그 이병은 정말 뿌듯해했고 다른 병사들도 우리도 책임자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가족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한 병사의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는데 아들의 변화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전화할 때마다 책임감 있는 말을 해요. 예전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병사의 여자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 남친이 많이 달라졌어요. 더 성숙해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날 행사의 의미가 새삼 크게 다가왔어요. 심지어 진급률도 높아졌어요. 반년 후 진급 심사에서 우리 기지 출신들이 유독 좋은 성과를 거뒀거든요. 상급 부대에서도 포트 스튜어트 출신들은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책임감 있는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가 인정받은 거였죠.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군사 문화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이 군사 심리학 저널에 게재되기도 했어요. 제 커리어에도 큰 도움이 됐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그전에는 단순히 관리 대상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각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 보게 됐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을 배운 거였죠.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행사에 저도 초청받게 된 거예요. 포트 스튜어트에서의 그 경험이 한미 문화 교류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서 말이죠. 행사장에는 양국의 고위 관료들과 군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국 국방장관도 자리를 함께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효과적인 문화 교류 사례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일개 기지 담당 장교였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이야. 발표를 마친 후 한국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직접 다가오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이런 진정한 소통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따뜻한 격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 국방장관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진 사례군요. 앞으로 이런 접근법을 더 많이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장교가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덧붙이셨어요. 그 자리에서 만난 한국 측 관계자 중 한 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은 손흥민 선수도 그날 일에 대해 자주 언급해요. 자신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포트 스튜어트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 군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캐나다군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이어서 영국군, 호주군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특히 영국군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의 한 기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공식 방문단을 파견하겠다는 거였어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통합을 이루어낸 사례라고 평가하더라고요. 정말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여러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의 한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 강의의 사례 연구로 활용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실릴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뜻깊었던 건 손흥민 본인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그날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정중한 한국어로 쓰여 있었는데 영어 번역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그날의 경험이 저에게도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병사분들에게서 받은 그 따뜻한 박수와 환호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도 그날의 감동이 다시 살아났어요. 손흥민은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만남의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날 보여주신 병사분들의 열린 마음과 진정성에 감사드려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정말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편지는 기지 내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병사들이 손흥민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자랑스러워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날 보인 반응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신들의 변화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NATO에서도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브뤼셀에서 연락이 와서 다문화 군사 환경에서의 효과적 소통 사례로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NATO 본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 세미나에서 만난 독일군 장교가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단순히 군사적 차원을 넘어서 국제관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진정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의 힘을 보여준 사례죠.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군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어요.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 냉대에서 마지막에 열광적인 지지까지 그 변화의 과정이 매우 교육적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인 인정을 해주셨어요.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외교부에서 감사패를 수여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돼서 상금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그 사례가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 문화 간 소통 과목의 필수 사례 연구로 채택됐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국방대학교에서도 비슷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후배 장교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일도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진정성 있는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까요?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그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는 항상 이렇게 답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완벽한 계획보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더 중요해요. 그날의 경험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기지에서도 제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다른 부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때마다 저를 찾았고 상급 부대에서도 문화교류 관련 자문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급도 예정보다 빨라졌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그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소통의 의미를 배웠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보여준 용기와 진정성, 그리고 병사들의 열린 마음이 만들어낸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됐어요. 그날로부터 이제 2년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 펜타곤에서 국제문화교류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포트 스튜어트에서의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날의 교훈들이 제 일과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어요. 몇 달 전에 정말 감동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마이클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였어요. 심리학과에 진학해서 효과적인 소통과 동기부여를 전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군 상담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제임스는 부사관으로 진급해서 현재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은 정말 특별하다고 해요. 우리는 모두 책임자라는 철학으로 부하들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그가 맡은 부대의 만족도가 전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로드리게스는 전역 후에 정말로 간병인 자격증을 땄어요. 지금은 고향에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동시에 지역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군대에서 배운 책임감이 지금 제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했다더라고요. 존슨 중사는 최고 참모사관으로 진급했어요. 그리고 부하를 책임자로 대하는 리더십으로 유명해져서 다른 기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라고 해요. 그는 후배 지도할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꼭 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포트 스튜어트 기지 전체가 변한 거예요. 책임자 문화가 완전히 정착됐거든요. 신병들이 입대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날 손흥민의 연설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이제 책임자다라는 말로 환영받는다고 해요. 현재 기지 사령관은 그날 행사를 포트 스튜어트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리고 매년 그날을 기념하는 책임자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해요. 신병 교육 과정에도 그날의 사례가 필수 교육 내용으로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손흥민도 계속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몇 달 전 한 인터뷰에서 미군 기지에서의 경험이 저의 축구 철학에도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거든요. 팀의 모든 구성원이 책임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감동적인 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다른 기지들을 방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간 서너 차례씩은 미군 기지를 찾아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번 책임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국제적으로도 계속 주목받고 있어요. 최근에 유엔에서 열린 평화유지군 워크숍에서도 우리 사례가 소개됐어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 성공적인 소통 사례로 말이죠.
그리고 여러 나라 군대에서 비슷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뿌듯한 건 이 경험이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이나 문화 간 소통 강의의 핵심 사례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한 출판사에서 이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진정한 리더십과 소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한 번의 행사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낼 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핵심은 진정성이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이 보여준 용기 있는 진실함, 병사들의 열린 마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려 했던 자세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적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는 이제 다른 나라와의 문화교류 행사를 기획할 때마다 그날의 교훈을 적용하려고 노력해요. 완벽한 시나리오보다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우선시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도 기회로 받아들이려고 하죠. 특히 책임자라는 개념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영웅이나 위인 같은 거창한 표현보다는 현실적이면서도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리더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진정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진정성 있는 메시지 앞에서는 그 벽을 허물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도 가끔씩 그날을 떠올려요. 손흥민의 그 긴 침묵과 이어진 단 한 문장, 그리고 500명이 일제히 일어서서 박수를 치던 그 순간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건 결국 진정성이라는 걸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문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소통의 다리가 되고 싶거든요. 그날 손흥민이 보여준 용기와 병사들이 보여준 열린 마음을 본받아서 말이죠.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런 진정성 있는 소통을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거창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완벽한 계획보다는 열린 마음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소통과 리더십의 힘을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